본주 갑오년 당기 4287년 서기 1954년 갑오년 정월에 본주님이 한영자에게 말하였다. 호두나무 밑에다 내응단을 모아라. 김나거 문도가 친구 김홍연에게 반주를 내기 위해서 본주님 댁에 간다고 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을 뵌 적도 없는 친구 김홍연이 돈 4,000원을 주면서 어른께 드리라고 하였다. 하여 김나거는 자신이 어른께 드리고자 준비해온 돈에다 그 돈을 합쳤다. 김나거는 본주님 앞에 이르러 말없이 그 돈을 내밀었다. 본주님은 돈을 쭉 늘어놓고 그중 4,000원을 가려내더니 이 돈은 몰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김나건이 말하였다. 김홍연이라는 제 친구가 어른을 뵙지는 못했어도 반주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본주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월 5일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둔정문서 찾아와. 그대로 두면 못 써. 두지 말고 얼른 찾아와야 문서 그대로 일이 돼. 이 또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지 않고 말씀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난해한 대목이다. 2월 6일 본주님이 측근에게 말하였다. 성주 대접 잘해야 36도 땅하늘에 새 지운이 함께 열려. 여기서 36도란 천지의 성수, 즉 오늘 일은 뜻하다. 본주님이 이른 아침에 여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일꾼이 오니 밤 8그릇 담아 놓아. 그리고는 소지해야 한다며 친히 밖에 나가 하수구까지 깨끗이 치우고 들어왔다. 조금 있으니 과연 김나건, 김수성, 정건양, 김홍연을 비롯한 8사람이 왔다. 그중 김홍연은 전날에 친구 김나건을 통해 반주 4,000원을 낸 적 있는 사람으로 그날 처음으로 본주님의 문내에 오는 것이었다. 본주님은 이에 앞서 문도들에게 손가락 셋을 펴 보이며 고창서 쌀 들어온다 했었다. 한데 과연 김나건, 김수성, 정건양 등은 쌀을 모아 오는 길이었다. 그들을 합심하여 27마를 모았는데 여기에 유희대가 조 한 마를 보태니 도합 28말이 되었다. 이 일행에 김홍연이 합류하여 8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8사람이 본주님 댁에 이르러 어른의 방에 들어서자 흰 방우 나중이가 반갑게 꼬리를 치고 몸을 세워 뛰어올라 이들의 콧등을 핥았다. 일행은 이를 겨우 밀쳐내고 어른께 인사를 올렸다. 이들은 어른께 인사를 하고 나와 주장댁으로 향했다. 이들이 주장댁으로 가는데 맨 나중에 본주님에게서 물러나온 정건양이 일행을 뒤따라와 본주님의 말을 옮겼다. 본주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집에 사람 왔다. 그 사람 안면 있는 사람이야. 꼭 붙잡아라 했다는 것이었다. 이날 김홍연이 김영철 문돈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본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시어 멜빵 없는 새 지게를 주시는 꿈을 꾸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본주님을 뵙고 인사를 올리자마자 놀랍게도 본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멜빵 만들어 잘 해봐. 이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 김홍연은 성실히 구도에 전념했는데 과연 오래지 않아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때 크게 명성을 떨쳤고 수천의 문도가 그의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말년에는 길을 잘못 들어 무슨 교를 꾸며 교주 행세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2월 어느 날 본주님은 솜리 이교환을 시켜 금산 국민학교에 있는 이영희를 불렀다.
학교는 바로 본주님 댁 근처에 있었고 이영희는 바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고사였다. 이영희는 어른의 부름이 있자 아이들을 가르치다 말고 얼른 달려왔다. 그가 이르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여기 있어라. 하지만 이영희는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어른의 명을 따를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곧 슬그머니 되돌아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데 본주님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오라고 하였다. 그가 다시 이르자 본주님이 그에게 일렀다. 우리 집에도 돈도 많고 쌀도 많고 비단도 많다. 거기 것보다 내 것이 안 좋은가?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인정상간이 학교 교육의 실태를 심히 마땅치 않게 여기었음을 가히 알 수가 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본연의 성품을 밝게 하지 못하고 무료에만 이끌리게 하는데 이는 곧 일제식민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여 더덕더덕 기어놓은 누더기 교육이 되었기 때문이다. 3월 1일 본주님이 측근들에게 말하기를 내 응집에 밥을 해서 보낼까 하고 밥 4그릇을 보낸 후에 이제 평화는 되었지 하였다. 그러자 한영자가 말하였다. 지금도 싸운다고 합디다. 그렇지 않다. 서로 병신이 되고자 아첨을 해서 싸우지 않는다. 이는 바로 서보산, 주장댁, 고동진, 박난수 등이 각각 무슨 종교를 꾸미고자 하는 것을 깨우쳐 나무라는 말씀이었다. 3월 3일 본주님이 한영제에게 말하였다. 쌀 한 통을 올리라. 한영자가 명에 따라 쌀을 가져오자 본주님은 그 쌀을 단지에 넣고 조금 가지고 나와 장화, 닭 모이를 주며 말하기를 고동진이 양식 있는가 하고 큰 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 고동진에게로 보냈다. 그리하고서 측근에게 명하기를 쑥 넣고 편을 10개 만들어라 하였다. 하여 측근이 즉시 명에 따라 편을 만들어 올리자 본주님은 1개만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성주 소 갖다 줘라 하고 내밀면서 20원 빚내서 샀다 하였다. 빚내서 샀다는 것은 장차 소를 먹이는 일이 빚을 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한 듯하다. 3월 5일 본주님이 친히 아침밥을 지어 2그릇을 주장댁에 보내고 대평잔치한다 하며 한참 동안 신호를 하였다. 가보년 봄에는 본주님 댁에 방어가 많이 죽었다. 4년 전인 경인년 봄에는 그것들이 서로 편을 짜서 싸우다가 죽더니만 이번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한 마리씩 죽어갔다. 인정상가는 늦은 봄 어느 날 정영수에게 말하였다. 지금 방어 죽어 쌌는데 나무하러 산에 가지 말어. 안 죽고 살아야 반가운 사람도 보고 좋은 일도 보겠지. 농사 지을 사람 없어 곤란하지. 밀치어 자빠지는 사람 붙잡아라. 이 또한 감히 풀이할 수 없는 말이므로 뒷날에 아는 학자를 기다리겠다. 본주님이 김영곤 문도에게 말하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지만 인간들은 멀리 보아야 해. 욕심낸다고 다 되나? 돈이란 벌 때는 벌고 쓸 때는 써야 해. 하고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꼭 쓸 때 안 쓰면 도적 맞아 하였다. 한 해 전에 정건양은 본주님께 언제 좋은 세상이 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본주님은 내년에 좋은 세상 된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이에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내년이 와서 심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해에 세상을 떠났다. 결국 정건양은 죽어서 좋은 세상으로 간 셈이었다. 본주님이 약장 자물통과 열쇠를 고동진에게 주며 일렀다. 나한테 두나 심정수에게 두나 똑같다. 고동진이 가지고 가서 심정수에게 전해줘라. 원래 심정수란 황치익의 경세 강고문 사건 때 인정상간이 장성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의 신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라 응답한 것이다.
그러하거늘 여기서는 마치 두 사람인 양 말씀했으나 독자 제2께서는 잠옷 의심스러운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정수를 깨끗이 가라앉은 마음, 즉 잘 바루어진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병든 마음을 다스려 잘 바루고 보면 다 심정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란 이렇게 맑게 가라앉히고도 또한 항상 열고 닫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고동진은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를 하여 상당히 얻은 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을 능히 열고 닫는 중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인정상간이 그에게 자물통과 열쇠를 주어 그 심정수를 단속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뒷날 그가 이 나라 불교에 무슨 총파를 만들고 허랑한 꿈을 꾸다가 세상을 떠난 것은 바로 그 자물통과 열쇠의 교훈을 저버렸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본주님이 유한종 문도에게 말하였다. 애쓴 거 몰라준다고 한탄해서는 안 돼. 애쓰면 덕이 되고 복이 되어 돌아와. 너희들은 몰라도 신명은 잘 알아.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사한 어른이 오면 방우가 간다. 이는 옛날에 최영단에게 들려준 말씀과 같은 말이다. 즉 이 땅에 장차 호랑이를 표방하는 지도자가 나와 저 방우의 세력을 몰아내게 되리라는 말씀이다. 그 호랑이 지도자는 바로 인정상간의 이상을 실현할 내응상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 방우들을 우리의 도덕으로 교화시킬 위대한 성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를 맞이하려면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마음을 바르고 땅하늘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대략 그러한 연후에 향을 피우고 길을 닦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인정상간의 가르침이 전해오고 있으니 그 호랑이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본주님이 김순례 문도의 손을 만져주며 자상히 훈기하고 말하였다. 이를 잘 보아. 나를 따라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워. 건곤지불이야. 자신의 도는 천지간에 오직 하나라는 뜻이다. 6월 23일 오전 본주님은 내응집을 다녀왔다. 노령으로 왕래에 힘이 들 때였으므로 이를 걱정하여 갈 때는 긴갑발의 부인이 얻고 가고 올 때는 여진이가 얻고 왔다. 이에 본주님이 이 염원도들에게 말씀하기를 갔다 왔다 하는 애 언제 갚을꼬 하였다. 같은 날 본주님이 한양자에게 말하였다. 내응 찾아와라. 한양자는 자신의 시아버지 기무석을 내응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응이 경성도에 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기준이 처갓집, 기준이 안악집 담쳐놓은 앞에 내응이 있다. 이로 미루어 내응은 이미 그 당시 세상에 태어났으며 처가와 이웃에 사는 집에 있었음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6월 금은께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후답주 술을 한 통하고 또 한 온백이 주며 말하였다. 정한을 및 약방에 가져가라. 본주님은 5년 전인 기축년 겨울에 기무석으로 하여금 작은 집 한 채를 사게 하고 그 집을 정하늘 및 약방이라 부르고 그곳을 장차 병든 세상을 다스리는 장소로 상징하여 공사를 보았다. 본주님은 후답주를 보내라 한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사흘만 되면 문을 닫고 방울을 합친다. 그리고 나서 진지를 들면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는 장차 호랑이 지도자 내응이 출세하여 계속한 장사를 행할 것을 이른 것이다. 즉 빠른 시일 안에 잠시 나라의 문을 닫고 방우의 세력을 뭉뚱그려 몰아낸 후에 그것들도 살게 되고 우리도 살게 되는 도를 편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인정상가는 후천 개벽 시대의 공사를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 나갔다. 하여 그날 문도들에게 말하기를 장고방 해체한다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말하기를 공상집 해체한다 하였다.
솜니가 어른을 찾아뵈었는데 그때는 이미 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다 한 후였다. 본주님은 솜니에게 말하기를 좀 늦었다 하고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어디로 가야 편할꼬? 명을 내리시면 명에 따라 봉행에 올리겠습니다. 그려. 본주님은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리로 하더니 법방과 감나무 사이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기를 1시간 정도 하다가 돌아가자 하였다. 본주님은 방 앞에 이르러 들어가려다 말고 솜니에게 말하였다. 약방에 가서 장화, 닭을 가져오라. 하여 솜니가 장화를 갖다 드리자 본주님이 장화에게 수박과 쌀을 주었다. 이는 마지막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솜니 이규환에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장래를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본시 진서로는 수박을 서가라 썼고 미국은 미리견 또는 아미리가 합중국이라 하면서 쌀미를 넣었었다. 인정상가는 서양과 미국을 상징하는 그 두 가지를 조선에 유서가 담겨 있고 국경이 지켜지는 상징인 닭에게 먹였다. 즉 이로써 우리의 거창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본주님은 김순리의 문도에게 말하였다. 불은 다시 싹이 나는데 사람은 말밖에 없어. 또 김순리 문도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었다. 남이 잘못하는 말이라도 잘 들으면 듣는 사람이 복이 되니 마음 잘 먹어. 어느 날 본주님은 김원곤 정도영 문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병이 많이 나겠지. 사람이 많이 죽겠지. 부지런히 설쳐라. 너희가 가는 집은 너희 얼굴만 보아도 살고 말만 들어도 산다. 이는 아마 후천개벽 시대가 오기 전에 큰 병겁을 겪게 될 것임을 말하는 듯하다. 이달 6월에 본주님이 서보산 원장에게 모악산 계룡봉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계룡봉 연맥 아래 쥐 땅이 지상천국이다. 그리고 문도들에게는 방우 진단이를 가리키며 측은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제 진단이를 누가 사랑하고 누가 불쌍히 여길꼬. 진단이는 내 일 하였는데. 본주님은 김재홍, 김유서 문도에게 말하였다. 천하일을 내가 바루어서 태평이 되어 살기 좋을 거여. 본주님이 분홍색 명주 옷을 입으시더니 그 옷을 벗어 손수 뜯고 검정물을 드렸다. 그리고 옷을 다시 만들면서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옷이 끝나면 죄를 모실 테니 준비해라. 이날 오후 7시경 손수 만든 검정옷을 입고 재물을 마당 한가운데 차려놓은 후 동서남북을 향해 절을 하였다. 그런데 북쪽에 대해서는 사배를 하며 북방수이라 이르고 한참 동안 신호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 여문도들에게 말하였다. 내일 당장 검정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튿날 김동교, 유문혁 문도 등이 어른되게 이르니 마당에 제상이 그대로 있었다 하여 이들이 청주를 일배 올리자 본주님이 음복하였다. 7월 15일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신명낫을 잘 익혀야 잘 산다. 그러자 익살만주 문도 하나가 나서서 말하였다. 신명이 보아야지요. 너희는 몰라도 신명은 잘 알고 있느니라. 본주님이 원장에게 말하였다. 대을 많이 하면 속에서 불 올라와. 대구에 사는 문도 하나가 본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도통을 주시소. 막 그래야 안 하겠는교. 그러자 본주님이 산에서 공부한 사람 다 어쩌고 하고 잠시 틈을 두어 말하기를 줄 데가 있어 하였다. 본주님이 김현중 문도에게 이르기를 나 어디 좀 갔다 올 테니 진단이 방어하고 집 잘 봐 하였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진단이는 오래오래 살아서 뒤에 볼일 다 보아야 할 터인데 밥도 많이 주고 잘 보살펴 주어라 하였다. 가을 어느 날에 본주님이 원장을 불렀다.
본주님은 원장을 웃방으로 데려가 금을 그어서 어떤 형상을 설명해 보이면서 회, 시멘트로 만들어라 하였다. 한 사람이 넉넉히 눕고 남을 만한 야트막한 단을 만들라는 말씀이었다. 이에 원장이 명에 따라 봉행하였는데 그 용도를 알 수가 없었다. 10월 어느 날 본주님이 김동규에게 물었다. 세상이 언제 좋아지겠는가? 오래 되겠는가? 명년이 되겠는가? 하여 김동규가 대답하였다. 오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나? 본주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덕호 문도가 본주님을 찾아뵙자 본주님이 손을 펴보이며 말하였다. 내 손 나수어라. 낫게 해라. 내 손 먼저 나수어라. 이에 이덕원이 마치 침을 빼어놓는 신용을 하니 본주님이 말하였다. 다 나았다. 서지나 문도가 인사드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양춘 3월 호시절에 음매유고 꽃피거든 내가 오마. 12월 어느 날 본주님이 찹쌀 한 말과 참깨 고물을 조명덕에게 주시며 떡을 만들어라 하였다. 하여 조명덕이 떡을 만들어 올리자 본주님이 그 떡을 세 몫으로 나누어 내응집, 약방, 지우왕집에 각각 보내며 이르기를 잘 대접해라 하였다. 본주님이 솜니 이규환에게 명하였다. 열쇠를 찾아라. 이에 그가 어른께 얼른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무슨 열쇠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쇠를 찾지 못하고 다시 어른 앞에 나타나자 본주님이 재촉하였다. 빨리 열쇠 찾아라. 이에 그가 신고를 하고 재차 찾아보니 바로 뻔히 보이는 본주님의 손그릇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 올릴 수 있었다. 한데 며칠 후에 본주님은 또다시 열쇠를 찾으라는 명을 내렸다. 하여 백방으로 찾아보았으나 이번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12월 8일 본주님이 아침 일찍 반지꼬리와 베개를 챙기시며 측근의 시자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응집으로 가. 내응집이 내 집이다. 내가 타고 갈 가마를 가지고 와. 이에 추종자들이 그 전에 만들어 두었던 가마를 대령하자 본주님이 그 가마에 오르면서 김순이와 이영희 문도에게 말하였다.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간다. 본주님이 가자고 한 집은 내응집, 고동진의 집이었다. 본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여 청수상 앞에 자정하자 원장과 주장파, 원지방파, 세 집의 남녀 상간진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본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쌀이 있거든 흰죽이라도 끓여. 이에 원지방 측에서 흰죽을 한 그릇 끓여 본주님께 올렸다. 그러자 본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누어 먹어라. 문도들은 다들 머뭇거리고 있었다. 네 일이길래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본주님의 음성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에 새 집에서 온 문도 수십 명이 그 죽을 한 술씩 고루 나누어 먹었다. 그로부터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본주님은 먼저 있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하였다. 이에 추종자 몇 명이 그 앞에 나가 조심스레 흥고하였다. 집에 가셔야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인정상가는 노령으로 기력이 세진해 있는 터였으므로 판단이 흐릿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에 추종자 몇 명이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집에 가셔야죠. 그리고는 어른을 거의 억지로 가마에 모시다시피 하여 본래에 댁에 이르니 본주님이 문지방을 두 손으로 짚어 밀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때 누군가가 또 억지를 쓰다시피 하여 어른을 방으로 모셨다. 방에 따라 들어가 앉은 사람들은 대개 새 집의 부인네들이었다. 남자는 임재강과 정기병 두 사람이었다. 다른 추종자들은 다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본주님은 문 밖을 내다보며 말하였다. 내응 왔는가? 내응 와 안 보이노? 그러면서 내응을 몹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내응 왔는가? 내응 와 안 보이노? 그러면서 내응을 몹시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자 이영희는 원지방에 연락하여 김경산을 오게 하였다. 이영희는 평소에 김경산이 내응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산도 자신을 내응이라고 생각해 왔던지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어른께 인사를 하고 어른 앞에 끌어앉았다. 그런데 인정상가는 여전히 밖을 내다보며 말하였다. 내응 와 안 보이노? 이에 이영희가 어른의 무릎을 흔들면서 말하였다. 내응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자 인정상관이 김경산의 얼굴을 빤히 보며 말하였다. 어디? 내응 아니네. 어찌 네가 내응이가? 그리고는 다시 방 밖을 내다보며 말하였다. 내응 와 안 보이노? 김경산은 부끄러운 얼굴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추종자들은 어른의 공사를 맞춰드리기 위해 말하였다. 우방이 오셨습니다. 그제서야 본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그래. 며칠 후 본주님은 머리에서 비녀를 뽑아 이영희에게 꽂아주며 이르기를 복동이 엄마 얼른 고생 면해야 할 터인데 하고 눈물을 흘렸다. 12월 21일 본주님이 김유덕 문도에게 말하기를 솜니 보고 조기 사오라 해라 하였다. 하여 김유덕이 솜니 이규환한테 가서 어른의 말씀을 전했는데 때마침 솜니는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었다. 하여 솜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 보고 사오라 하시지 하필이면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나에게 시키실까? 그러나 이규환은 곧 뉘우치고 도들에게 돈을 변통해 멀리 읍내까지 나가서 굴비를 사왔다. 그가 굴비를 올리자 본주님은 그것을 놓고 한참 동안 신호를 하더니 마치 뒷날에 쓰려는 듯 찬장 안에 넣어두었다. 그날 저녁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튿날부터는 먼 곳으로의 통행이 두절될 정도였다. 이규환은 본주님이 하루만 늦게 조개를 사오라고 했더라도 그 명을 봉행할 수 없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12월 21일 밤에 김순덕은 본주님의 쥐름진 손을 잡고 슬피 울고 있었다. 아무래도 본주님이 머지않아 돌아가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울지 마라. 네 다시 오마. 본주님은 그렇게 김순덕을 달래고 잠을 청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금세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김순덕은 조심스레 어른의 방을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호라 그날 밤이 바로 어른의 마지막 날인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튿날 새벽 본주님이 선화한 것을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안재일 문도였다. 그는 선진강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는데 전날 하룻밤을 본주님 댁에서 지냈다. 그리고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어른께 인사를 하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어른께서는 이미 선화하신 후였던 것이다. 하여 그는 즉시 나와서 정기병 도우에게 알리고 여러 문도에게 선한 소식을 알리었다. 이로써 숱한 기행과 이적과 공사로 이어진 한 신인의 생애가 마감되었으니 그때가 곧 단기 4287년 서기 1955년 갑오년 음력 12월 23일 새벽이었다. 추종자들은 인정상간의 제백을 웃방에 갑인으로 모셨다. 제백을 모신 자리는 바로 지난 가을에 회로 만들라는 어른의 명에 따라 만들어 두었던 곳이었다. 선화한 인정상간을 입간하여 100일 동안 그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이다. 어른이 찾으라던 열쇠를 그렇게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던 이규환은 공교롭게도 입간하던 날 그것을 찾게 되었다. 이규환은 그것을 관 속에 넣어 드림으로써 어른의 명을 마침내 완수하였다. 그리고 일전에 어른의 명에 따라 이규환이 사온 굴비는 사흘 동안 어른의 영희 앞에 놓이게 되었다. 굴비를 사오던 날 밤부터 내린 폭설로 먼 곳으로의 교통이 며칠 동안이나 두절되었으니 그 굴비가 없었다면 마땅히 어른의 영희에 올릴 만한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인정상간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이 전해지자 먼 곳에 사는 문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에 금산리 용화동은 날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울음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갖가지 신비한 조화가 뒤를 이었다.